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 연구, 정보원 등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기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간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성명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정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정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인을 대표하여 차영기 정보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정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끝난 후 정보원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차영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소감의 업무 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장 차영기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특히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연구중심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 현황과 3쪽에서 8쪽 2023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교재 개발 및 보급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교재는 초등 우리들은 1학년, 초등 3학년과 4학년 사회과 지역과 교재 등 3종입니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이북에 탑재하였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새학기 시작 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3쪽 울산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겨울 여름 방학과 상반기 창의융합 프로그램은 208개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3,511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주말 창의융합 프로그램은 9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일에 운영 중이며 앞으로 학생의 창의력과 디지털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는 기관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 개발 및 보급 등 디지털 환경 전환에 따른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울산교육종단 연구수행입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 데이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시도가 종단 연구 완료했거나 시행 중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학생과 학부모 약 6,600여 명과 교직원 약 3,000여 명, 총 6,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24쪽 울산교육 시스템 운영입니다. 울산교육 시스템의 노후화와 분산화되어 있는 46개 기관의 누리집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또 스쿨넷과 학교 무선망 등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 및 유지관리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인터넷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장현 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백장현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우리 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2023년도 연수 종류별 운영 성과입니다. 교원 대상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원격연수,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대상 집합연수, 원격연수 총 516개 과정 37,61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중점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조 삶을 가꾸고 미래를 열어가는 연수 운영을 위해 학생 중심 수업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행복한 교육 공동체 구현 역량 강화 연수, 진로 진학 교육을 위한 연수와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9조 공감과 성찰에 있는 생애 단계별 연수로 교육 현장 적응력 향상 입직기 연수, 배움과 나눔을 이끌어내는 성장기 연수, 배움을 실천하는 발전기 연수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11조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연수 활성화를 위해 원포인트 연수, 학교 단위 연수, 학교 밖 네트워크 연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3조 맞춤형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행정 연수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생애주기 연수, 지방공무원 실무 역량 신장 연수, 교육공무직 직종별 맞춤형 역량 강화 과정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입니다. 교원 대상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형, 정책연구형 1년 과정, 정책연수형 6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조 교권 및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교원 연수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해 교권보호,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 연수와 학교 밖 네트워크 직무연수에 교권보호 및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 교과목을 필수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조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수 운영입니다. 지역사랑 의식 고취를 위해 울산사랑 현장체험 과정과 문화예술체험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님께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박현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소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행복 어울림 교육입니다. 학생 중심 심신수련 체험 활동으로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공등 29개 프로그램을 입교형과 학교 방문형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신선여고를 마지막으로 총 48개교 9,81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6쪽 함께하는 끔자란 캠프입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소통,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놀이, 융합, 예술활동 등 1일 체험 과정으로 지난 11월 9일 마지막 기수까지 총 14개 학교 46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7쪽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야영수련활동 운영은 학교 및 기관에서 1,552명이 방갈로와 내와 어울림 수련장을 이용해서 학생 자치회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행복한 동행 321이 6월에 중학교 학생 및 교사 1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6일에는 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국제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덴마크 학생까지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8에서 9쪽입니다.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수련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수련 활동 운영을 위해 야외 교육장 차양막과 교육활동실 방송 장비 설치, 야외 옥상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야외 교육장 펜스 설치, 하이코스 보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침구류 세탁이라든가 생활관 청소, 정기적 시설물 점검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급식입니다. 조리 종사원의 위생 안전 교육 실시와 간부 공무원의 특별 검수, 학생 기여도를 반영한 급식 제공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신명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도와 조언을 잘 반영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의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배움과 성장의 유아교육 역량 강화에서 직무연수 및 중앙연수 45개 과정에서 1980명의 교원들이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개 과정 374명의 유치원 교원들이 연수를 이수할 예정입니다. 3쪽에서 4쪽 유아놀이 중심의 체험교육입니다. 26,987명이 단체체험, 가족체험, 특별체험을 하였으며 만족도는 평균 97%입니다. 5쪽 나눔과 감동의 유아교육 지원에서는 4,406건의 각종 놀이자료 및 교사 수업 자료를 유치원에 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치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촘촘하게 준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6쪽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큰나무 놀이터 운영입니다. 23,582명이 상반기 단체체험, 가족체험을 하였습니다. 놀이와 연계한 놀이기획전도 98% 이상 만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서는 보고서 9쪽 유치원 기관 평가입니다. 공사림 유치원 174개원은 2023년에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학부모에게 12월 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식중독 및 아동학대, 각종 민원이 발생한 유치원은 현장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금입니다. 전 공사림 유치원에 23년에 개발한 학습자료를 최종 점검을 거쳐 12월경에 보급하겠으며 특수학급을 포함한 5학급 이상의 유치원은 추가로 배부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학부모 지원에서 상반기에는 다양한 사유로 단체 체험에 참석하지 못한 유아들의 가정에 놀이꾸러미 1,00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험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들의 가정에 놀이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과학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조진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과학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부서 조직은 과학교육부와 총무부 2개 부서 총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34억 6,147만 9천 원이며 예산 집행 현황은 9월 30일 기준 48.6%이나 12월 초에 큰 규모 사업인 전시체험물 교체, 과학실 현대화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99.8%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3쪽 주요 성과는 체험 현황과 만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 과학관 10만 8,251명, 들꽃 학습원 3만 709명이 방문하였으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이상이 과학관 99.18%, 들꽃 학습원 100%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과제인 현장 교육 지원입니다. 초중등 교육 과학과 직무 연수는 6개 과정 234명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4개의 학생 과학 경진 대회는 모두 예선 울산대회 전국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적은 6, 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쪽 울산과학관의 지역 공도 영재 학급은 초등학교 6학년 우주, 중1 로봇 분야 각 20명을 대상으로 연간 84시간을 이수하고 금주 토요일 수료식을 가집니다. 9쪽 두 번째 운영 과제인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 중1 자유학년제 연계 1일 과학관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총 8개의 천체 투영관 및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9월까지 1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 개관 10년이 지나 노후화된 별보미 천체 관측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운영 과제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과학 콘서트, 융합과학 한마당, 갤러리 운영, 어린이날의 과학 싹잔치, 그리고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야간 개장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과 20쪽 발명교육센터 울산 메이커 미래교육센터를 통해서 창의 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운영 과제인 친환경 생태 교육입니다. 들꽃 체험 교실, 사계절 생태 환경 체험 교실, 그리고 교과서 식물의 모종 육종 및 학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꽃 학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현 들꽃 학습원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다운 2지구 주택사업에 따른 부지 변경과 연계해서 식재지 재조성을 할 계획으로 올해는 실시 설계, 24년에는 건물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25년까지 식재지 재조성 등을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울산과학관은 방문객들이 다시 찾는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의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현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단 문화예술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실과 공연장에서는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 및 전시를 운영하였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공연 전시 연계 예술융합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악기지원센터에서는 173종의 악기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학교에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기 대여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기 대여 학교 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학교 현장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5쪽에서 7쪽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학생자치입니다. 청바지 기획단은 기획, 운영 등 5개 분과의 학생자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회관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회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조 꿈을 펼치는 학생 감성 공간입니다. 우리 회관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활용해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공연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를 운영하고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을 통해 학교 학생 및 지역 예술가들에게 공연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 꿈을 키우는 체험형 문화예술 교육 운영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도예, 목공 등 12개 강좌를 문화예술 1일 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조 꿈으로 이어지는 예술활동 허브입니다. 음악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예술소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예술단을 운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관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건전한 학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인숙 수화문화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장 하인숙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울산수학문화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학교 수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놀이, 체험, 활동 3개 주제로 112개 학교 6,551명의 학생에게 학교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의 수학 체험 프로그램은 학교 동아리 대상 수학 메이크업 활동으로 40개 동아리 909명의 학생이 문살, 곱셈, 라틴 방증 등의 주제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이버 수학 교실은 41개 학교 1,004명의 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수학문화관의 AI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체험 탐구하였습니다. 7조 교육공동체 수학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주말 작은 수학체험전은 매주 토, 일 수학문화관 교구와 연계한 수학체험으로 69개 강좌와 1,5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 토토즐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30개 강좌에 79가족이 놀이와 체험 중심의 수학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9쪽 맞춤형 수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기간에 수학체험 캠프와 산업수학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인공지능 및 코딩 프로그램 기반의 수학 챗봇 만들기, 감염병의 확산을 예측하는 수학 방정식 등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 및 교원 대상으로 챗 GPT, 수학의 쓸모, 피타고라스 생각 수업 등을 주제로 수학 대중화 강연을 4회 개최하였고 우리 아이를 위해 미래 수학 교육을 주제로 수학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교사들을 위한 수업 방법 공유와 토론회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학문화관은 학생들의 즐거운 수학 체험 탐구 활동과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수학문화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인숙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외 6개 직속기관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대해 따라 권순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용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 차장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뭐 설문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는 그래도 좀 이게 설문조사가 좀 이래 공정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올해는 좀 객관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저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22년 11월쯤에 설문조사하고 지금 올해는 아직 설문조사를 안 했다, 그죠? 지금 교육정책 여론조사, 그죠? 예,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설문에 들어갑니다. 예, 제가 작년에 문항 관련해가지고 좀 주십사해가지고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우리 교육위원들한테만 다 돌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제 들어보니까 1,500만 원? 예, 예. 예, 1,500만 원이 들고 1,000명을 가지고, 그죠? 예. 1,000명이 이게 이제 다 1,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뭐 이래 한다. 유선으로 한 500명, 모바일 한 500명 이렇게 울산 시민 대상으로 1,000명 정도로 하는데, 근데 질문 내용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보면 그래도 우리 타이틀이 울산 교육 정책 여론조사인데 내용을 보면 교육과 직속 학교 폭력 근절 추진단,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특수교육원 설립 등 이렇게 거의 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업을 평가하는 설문 문항이 좀 긍정적인 사업 취지는 밝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은 뭐 문제점이나 정책의 취약성을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우리 학교 폭력 근절 추진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별로입니다 한다고 이거 안 할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이렇게 내용을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건설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질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육 정책 중에 앞으로 뭐 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뭐냐? 이러면 안전과 학교 폭력 예방,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문항 들어가고 같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뭐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으면 안전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게 우선입니까? 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된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교육활동보호 정책 인식 관련된 설문인데, 울산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께서는 학교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원의 교육 자율성 확보, 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보호자 책임성 강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형성, 교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 잘 모르겠다. 이게 제대로 된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이 많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일반 시민을 하든 뭐 이런 결과가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질문이 정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뭐 여론을 반영해가지고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 내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도시는 이런 게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정책 여론조사할 때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현실적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교직원도 설문조사 대상이 들어가고 학생도 설문조사 대상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뭐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보다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조금 더 우리가 건설적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해가지고 우리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예. 답변 좀 드릴까요? 예. 간단히.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경년제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여론조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정책이나 교육 현안 또는 직무 수행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이게 설문조사가 전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문항 같은 경우도 해마다 TF팀들이 모여서 굉장히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또다시 고민해 보겠지만 특히 뭐 여론조사 하다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좀 길어지면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고심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된 예. 예. 작년까지는 그런 질문도 없었어요. 예. 올해 이런 게 들어갔었어요. 예. 좀 이렇게 그런 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정말 좀 실효성 있게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칭찬으로 알고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네, 학생교육원장 박현미입니다. 우리 11월에 리모델링 끝났습니까? 작년 12월, 작년 11월. 5일 날 준공됐습니다. 공사 하자 보수 요청 내역이 한 18건인데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네, 8월 14일자로 전체 완료됐습니다. 8월 14일. 근데 하자 보수 준공일은 23년 7월 3일이고, 그죠? 네. 콘센트 위 전기 흐름, 출입문 고정장치 불량, 강화도 뭉쳐짐 등 학생 안전과 연관되는 하자들이 근데 6월 말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때 학생들 숙박형 수련 활동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시설과에서 발주하고 시공하고 준공까지 이루어진 그 사업인데요. 네. 6월 달에 아이들이 입교하는 상황에서 옥상 천장재가 저희가 아이들 기숙사 시설에 생활실에 천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맞죠. 우리 샤워실 아이들이 마감재가 약간 떨어져가 학생 2명이 다친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 각도로 보완을 했는데도 안전이 확보 안 됐다는 판단으로 근데 이거 다친 일단 거 원장님. 네. 우리 행감 자료에 수련 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에는 이거 왜 누락되어 있습니까? 안전사고 그 부분은 실제 교육 활동 중에 있는 내용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그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두 학생이 있었는데 작은 찰과상 부분이라서 병원에 가진 않았고 간호사가 직접 연고를 발라주고 처리한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그때 학생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교육 활동을 일단 중지하고 입교를 스탑시키고 방문형으로 두 학교를 실시를 했고요. 마무리가 다 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아이들이 입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다음부터는요, 우리 행감 그거 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뭐 언론에서도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5월에 학생 한 명이 부상 있고 15일 만에 또 같은 사고다 이거, 그죠? 예, 보완을 하고 있는 중간이었습니다. 예. 찰과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손과 이마. 예. 근데 이게 잘못해가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지. 잘못하게 얼굴이나 이래 떨어졌으면 큰 사고예요. 사실은 결과가 이래서 다행이지만 아주 심각한 사고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똑같은 데서 두 번에 일어났고, 그죠? 이제는 그거 다 방해 처리해가지고 이제 괜찮죠? 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여기는 또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련 활동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항상 유념을 좀 해주시고 또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때 보니까 위치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거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유의하셔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령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행감 준비하시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백장현입니다.
우리 그 지방 공무원들의 경우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집합 연수의 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행감적 84페이지에 집합 연수 과정 운영 현황이 쭉 나와 있던데요. 이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거의 다가 2일 이상으로 다 잡혀 있더라고요. 연수 일정이. 뭐 이게 뭐 연수 효과나 효율성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또 이렇게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시겠지만 우리 소규모 학교 행정실 그리고 경무부서나 일이 많은 자리를 좀 비우기 힘든 그런 부서들은 며칠 동안 또 연수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2인 정도 있는 행정실 뭐 이런 데는 더더군다나 비울 수가 없는 실정일 거고요. 그래서 또 상당한 또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든 연수를 해서 승진에 대한 어떤 국가 점수를 받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뭐 혹시 뭐 이 연수 일정을 1일짜리나 아니면 같은 연수를 뭐 하루씩 이렇게 뭐 떼서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충분히 예, 고려될 상황이라고 생각. 물론 뭐 아시겠지만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충분히 고려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뭐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면 가능할 거라 보고 우리 자리 비우기 힘든 직원분들 수요나 사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전국 7만 개가 넘는 어린이 놀이 시설에 큰 나무 놀이터가 우수 놀이터로 네, 선정이 됐죠. 네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게 그 화요일 날 우리 예약을 하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한 주 전. 거의 뭐 1분 컷, 10초 컷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약 성공에 관한 썰을 또 공유하기도 하고 예. 뭐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 이게 참 우리가 그 큰 나무 놀이터를 지을 때 99억 정도 들어갔죠. 99억 5천 정도 그죠. 근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만큼 예산을 쏟아 부어서 꽤 처음에는 민감하게 많이 주위에서 쳐다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마들 사이에서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게 예약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요. 아시겠지만 애를 데리고 한번 놀러 가고 싶다 해도 이게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또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관들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해가지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예, 등등. 맞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인가요? 토요일 이제 오전 오후로. 아니요. 토요일 말고 네, 월요일, 평일에는 화요일부터 10시부터 금요일 네, 오후 2시까지. 2시까지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북구나 동구는 그 우리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기관들에서?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도요? 네, 대부분은 근데 북구나 동구 쪽에 점심을 먹고. 예, 많아도 아이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함도 느낄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는 길에 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어떻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좀 늘릴 수는 없을까요? 좀 여유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기사 뭐 시간 늘린다 해도 오는 시간을 갖겠다, 그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 시간이 조금 늦다 보니까 전국 진흥원들이 지금 현재는 오후 3시까지도 하는 체험원들이 전라북도 뭐 유아교육 진흥 몇 군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현장 교원들 유치원하고 아마 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만이 그 체험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고 학부모들이 또 방과 후 과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도 좀 일방적인 부분보다는 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적절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게 기간별 하루에 그럼 평균 오는 그 기간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큰 나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 최대가 한 120명 정도 잡고 아니요, 있기 기간, 때문에 평일에. 기관은 한 많을 땐 3개, 좀 큰 단설 유치나 큰 유치원 같은 경우는 1개 기관이 다 올 때도 있습니다. 오면 그 2시까지 풀로 차네요. 예, 대부분은 와서 점심을 먹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멀다 보니까 예, 점심을 먹고 오후 2시까지 신나게 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좀 넘었죠. 지금 저희들이 예, 올 12월 이제 24일이 되면 2년이 그죠. 되는, 예. 네. 그 2년간에 우리 울산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전부 다 방문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말에는 2회 운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1회가 10시부터 11시 50분. 네. 가족은 60가족으로 예, 원래 저희들이 한정하죠. 예, 30가족이 출발을 해서 예. 40가족, 50가족, 60가족 지금 최대로 저희들 전체 안에 실내하고 실외하고 주차장하고 다 협의해서 오전에 60가족, 오후에 60가족으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회차는 2시부터 3시 50분까지 이것도 네,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실내 점검이 11시 50분부터 1시 50분까지. 네, 그렇습니다. 실내 점검 겸 뭐 점심시간, 직원들 점심시간, 점심시간입니다. 휴식 네. 시간 이렇게 가겠네요. 요 부분 지금 1시간 50분이잖아요, 이용 시간이. 네. 이걸 좀 약간 줄여서라도 좀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네. 뭐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큰 나무 놀이터 안에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실내 그죠. 체험이 예, 4군데로 예. 되어 있어서 예. 어떤 학부모님은 사실은 이것도 좀 짧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는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가 처음에 개관을 했을 때는 무제한이었습니다. 무조건 10번이고 10번 다 오고 싶으면 다 와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우리 시민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2회로 줄여놨잖아요. 예, 줄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의견 수렴한 결과 월 1회로 줄여야만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시간은 의원님 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 시간을 줘야 실내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전부 다 돌 수 있다. 예, 그리고 예. 마치고 나가면 또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실내 놀이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서 또 1시간씩 놀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23년도부터는 또 월 1회로 줄여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골고루 유아들이 다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네. 될 수 있으면 단체 체험에서 꼭 한 번 더 올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안 해도 오겠더라고요. 그것 또한 이제 그죠? 인원이 본원인 저희들 복구에 있는 진흥원 같은 경우는 한 230, 40명이 오는데 큰 나무 놀이터는 120명 정도가 최대치기 때문에 또 유치원들이 지금 다 못 오고 있고 또 그죠. 현재는 저희들이 또 아시겠지만 월 1일은 어린이집에 완전히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지금 월 1회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하여간 뭐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묘를 살려서 잘 불만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시는 것 하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칭찬을 뭐 주위에서 너무 많이 해주셨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 또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저희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 다 같은 부분일 겁니다. 뭐 비단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생을 하시고 또 나름 또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뭐 과학관이나 수학관 그리고 또 우리 교육원장님이나 문화회관 우리 또 김현미 원장님이죠. 원장님이나 우리 정보연구원장님이나 연수원장님 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그 수요나 그다음 욕구에 대한 충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속 기간 올해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종합 감사를 받았지요. 지금 아마 수학문화관은 지금 3년이 도래 안 돼 가지고 올해 연말에 봤습니까? 아니 감사관실에서 계획을 하지 거기서 계획을 왜 합니까? 아 그래요? 유일하게 3년 동안 보니까 수학문화관만 지금 감사가 지금 안 됐고
타 기관은 지금 감사 결과를 제가 그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대가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뭐 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지적을 받으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는 그 재발이 되지 않도록 또 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클 수가 있는데 오늘 4개만 할게요. 그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4개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적 내용을 쭉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감사에서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재발이 안 돼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계약업체 선정의 부적정. 이거는 뭐 굉장히 사안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예산 집행에 대한 소홀. 그 다음에 시설 공사 할 때 분할 계약. 이런 것들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속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건수가 많아요. 이 제일 건수가 많은데 요거는 올해 한 겁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제가 제외를 시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한 것 중에서 교육연구정보원 총 8건이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 가지 제가 짚어볼게요. 우리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하고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쳐두고 오늘 그 지적사항을 보니까 기관장 보고 누락으로 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선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았죠.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예, 처음에 선정할 때 이제 81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이 내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2팀이 약간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결론을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예. 신중하지 못한 업무 소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보고 심사할 때는 전혀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거는 예. 우리 그 원장님의 생각이고 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업무 소홀에 해당된다. 이런 큰 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더 큰 건이죠. 계약업체 선정을 할 때 멀티미디어 제작실 할 때죠. 예. 지금 1, 2차 유찰됐죠. 예, 유찰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예. 근데 이 해당 업체가 막 수의 계약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사업자 자격증만 있지 공사를 할 수 없는 불가한 업체죠. 예,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불가한 업체죠. 예, 지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공사 불가한 업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원장님의 책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금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그런 모르지만 말씀 얘기 하시면 들어보니 안 돼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제가 지금 유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어받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 이제. 의원님 내가 없을 때 왔고요. 뭐 9월 1일자로 왔고요. 이래버리면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집행 소홀도 지적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세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목에 맞지 않게, 과목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한 거잖아요. 예. 이 문제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럼 그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그 설명은 나중에 제가 들을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런 지적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게 이거거든. 우리 저장 장치 있죠. 예. 그 매체 제어 시스템이다, 그죠? 예. 이거 지금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대장에 기록하게 돼가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안 돼가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휴대용 저장 매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기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지금 요즘에 우리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강화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은 이 휴대용 저장 매체에 대한 부분을 쭉 들어가 보면은 재직 중이 아닌 직원도 정보가 막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관리를 합니까? 정보원에서. 다른 기관 같으면 이해를 해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예, 예. 뭐 다른 것들은 다 나눠놓을게요. 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보고 시간 남으면 합시다. 어차피 지적받은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진흥원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네. 올해의 건수가 6건이죠. 저희들이 22년 4월에 아니요. 올해 2020 작년이죠. 그러니까 2002년 3월부터 받은 거죠. 4월에 받았어요. 그 지금 6건이죠. 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경미한 거는 나눠놓을게요. 네. 이 시설공사 하는데 왜 이걸 갖다 분할 계약을 해가지고 쪼개기를 했어요? 이게 뭐 시작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네. 얘가 아니고요. 그 4건의 시설공사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보통 보면 2인 이상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왜 원장님 마음대로 쪼개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특정 업체에 밀어줬어요? 아니죠, 그거는. 아까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그 22년 3월 1일에 와서 4월 달에 제가 바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예. 감사를 받았으면은 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시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원장님 이런 사안을 갖다가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요. 네. 앞으로 네. 행정사무과 감사할 때 지적하면은 네. 제가 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네. 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무슨 감사를 해요? 예. 아무튼 이 분할 계약 이런 것들은 직속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오셨다니까 이거 뭐 이야기하면 뭐 하겠노? 마찬가지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계획 수립 없이 막 사용했어요. 예, 그거 에? 지적받아서 저희 이런 게 어떻게 직속기관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획 세워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보수 직업도 지금 엉망이네요, 보니까. 네. 교육연구관에게 지급되는 연구 업무 수당, 지급 정지를 해야 되는데도 지금 계속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 원장님한테 다 소급해서 받은 걸 받았습니다. 받아야죠, 그러면은. 네, 받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과학관 한번 봅시다. 자, 이 과학관은 이것도 사안이 커요. 과학관장님? 네, 과학관장 조진입니다. 네. 요 올해 받은 거죠? 3월 달에. 블랙홀 과학 도서실 자료 선정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왜 운영위원회하고 자료 선정위원회 왜 구성하지 않았어요? 예, 그걸로 지적을 받아서. 왜 그걸 구성을 안 했냐고요?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회는. 자료 선정할 때 다 위원회 구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적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회 다 구성되었어요? 예, 위원회 지금 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구성이 돼가 있냐고요? 예, 구성을 하였고요. 자료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도서를 왜 구입했어요? 아주 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도서 자료 선정할 때 위원회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정 기준에 맞게끔 구입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건이 커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신문에도 나왔죠. 이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소에서 그 신문에도 검색해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과학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됩니다. 일반 수용비하고 재료비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총 63건이나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 과학관의 부끄러운 얼굴이에요. 그것도 돈도 많아요. 1,300만 원이나.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예, 문화회관장 김현미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뭐 문제가 많네요. 물품 관리 등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물품을 구입하면은 그 활용 여부도 나와야 되고, 정확한 뭐 어떤 그 재물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지금 정리가 많이 안 돼 있죠? 지적받고 난 뒤에 전부 다 정리 다 한번 했습니까? 예, 지적받고 난 뒤에는 미등록 물품에 대해서 전부 등록을 시키고 감사관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된 거죠? 예, 예. 그 우리 관장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우리 그 교육문화회관에서 예, 예. 그 어떤 그 운영 자체가 예. 부실로 떠오르는 뭐 항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럴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저기 뭐 그 복무에 관한 사항도 위반된 게 많은데, 자, 뭐 다른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4개 기간만 했는데요. 뭐 다른 어떤 업무 소홀로 해서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뭐 드린 것처럼요,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부적절한 거, 이런 것들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예산, 이것도 굉장히 큰 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분할, 쪼개기 계약하는 거. 이게 아마 지금 감사 결과를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세부적인 그 몇 건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한 이 세 부분은 올해부터는 꼭 신경 써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 좀 해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일단 업무 추진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예, 해명해 간단하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업무 추진비 관련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희들 어쨌든 뭐 규정에 맞지 않게는 집행을 했는데, 실제 업무 추진비가 줄다 보니까 TF팀들, 우리 업무 특성상 TF팀들이 퇴근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회의를 하게 되면 물이나 간식이 필요한데 일반 수영비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업무 추진비가 조금 더 상향이 됐으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수영비로 앞으로 이런 물이나 이런 TF팀들의 회의 때 간식 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천미경 부위원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연수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백정인입니다. 네, 행감 자료 115페이지 보니까요. 교원의 교원하고 지방 공무원 연수 현황과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하는 것들은 뭐 교육 공무원, 그리고 지방 공무원, 교육 공무직 등 다양한 그 직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해서 뭐 자격 연수, 직무 연수, 특별 연수, 원격 연수, 집합 연수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즘에 지금 AI 그 인공지능 수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저희들도 뭐 챗GPT에서 인공지능 그 수업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교원들하고 이런 분들도 이런 그 교육을 받는 게 우리 일반인보다는 더 시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앞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 계획이라든가 또 지금도 여기에는 과정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과목으로 편성된 것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 한 분야를 좀 집중해서. 예, 아시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지금 모든 이 여러 가지 연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좀 틀에 짜여 있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의 변화를 그때그때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번에 올해 5월달에 23년 5월달에 모 언론 보도에서도 또 나왔잖아요. 디지털 선도학교 시범 사업하는 거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본청에서 추진하고 관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우리 울산교육청만 빠졌다는 것도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교육감 부재 등등으로 내부 검토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만 지금 우리 울산교육청만 빠졌다는 부분도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의 강의였고 학생들의 이제 그 수업 혁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미래교육과에서 뒤늦게 허겁지겁 지금 각 학교에 한 5학교 만들어가지고 한 3,500만 원씩 지원을 했던데 결국은 올해는 우리가 교육부에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현재 다른 지금 시작했던 사람들은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컨설팅부터 해서 기반 수업 그다음에 교원 연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 지원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AI 디지털 선도 학교의 시범 사업에 못 들어간 바람에 우리 자체 내에서 한 5억 3천을 들여서 이걸 지금 시작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큰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런 부분은 미래교육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교육부에서 물론 지금 AI 교육을 해서 앞으로 모든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으로 클릭만 하면 그 모든 어떤 역사가 다 나오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원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요번에 AI 디지털 선도학교 시범 사업을 하는 교원 연수도 보니까 타 시도에서 지금 8월에는 대구, 7월에는 대전, 그리고 강사 교원이나 역량 강화 연수는 6월에 지금 서울에서 받고 있고 기업이나 기관 연계된 연수는 또 5월에서 9월까지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AI 연수를 지금 교육부에서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이제 교원 연수, 지방 공무원 연수부터 해서 모두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발 앞서야죠. 지금 갑자기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한 지 얼마 됩니까? 금방 사용하면 그게 급격하게 이게 완전히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17개 지도에서 16개 다 신청하는데 우리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궐선거 때문에 못했다. 내부 상황으로. 이것도 정말 이건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 지출도 5억 3천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연수교육에 대한 이 부분도 앞서가자는 거죠. 앞서가서 우리가 이런 유사한 교육의 연수를 해서 우리가 알려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이 되고요. 이제 저희 연수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독립과정으로 지금 이제 4개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교과목으로는 여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31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어떤 과정의 하나의 틀로 놔둔 것보다 일단 연수에 우리가 지금 교육부의 연수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자는 거죠.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셔서 누구나 일단 제일 교사가 제일 우리 일반인보다는 제일 학생들보다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1년 이상은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 틀에 박힌 우리에 짜여져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직무, 특별, 원격, 뭐 집합 연수의 어떤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넣어서 그 내실을 좀 기하자. 그리고 또 연수를 받고 있는 그 교사분들의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다 등등 뭐 그런 얘기도 간간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반짝 아이디어로 계속 이렇게 교사들이 모르는 부분을 긁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좀 시행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이 되고 선도하는 그 연수 또는 더 확대 운영을 AI 디지털 기반 연수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 원장님. 네, 학생교육원장 박현미입니다. 예, 그 행감 자료 137페이지에서 141페이지 한번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1일 그 입교형이 총 42개교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인원이 제가 이렇게 빼기 더하기 해보니까 5,232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와 어울림 수련원도 보니까 리더십 캠퍼로 19개에 한 657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간절곶 태오름 그 야영장은 민주심 교육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네. 작년 12월 22일자로 넘어갔습니다. 12일자는. 그럼 네. 야영장은 없어졌다고 없습니다. 보면 되네요. 네. 조례가 마무리 지금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 울산에 지금 학교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입교형이 5,000명 정도, 그리고 뭐 어울림 수련장에 657명 정도가 1년 사용을 했는데, 울산의 학교가 총 247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학생이 13만 명 가량 됩니다. 12만 9,738명인데, 이제 초중고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프로테지가 4.5%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관외에서 수련 활동을 한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데이터 지금 현재 이거는 9월 30일자고요. 지금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서 이거보다 인원은 많습니다만은 물어보시는 내용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학생교육원 배내에 있는 경우는 고1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내와 어울림 수련원장은 초등학교 5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들의 수련 활동은 저희가 커버를 전혀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설 수련 활동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이번에 그 새로운 공약 사업 중에 울산형 모험 체험학교라는 공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자체의 모험 활동을 조금 더 보완하고요. 또 모든 시설을 저희가 다 갖춰서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울산 인근과 울산에 있는 각종 수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풍부하게 사회시설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 또 바다와 또 가까워서 네. 뭐 생존 수영 사실은 교육 같은 게 사실 필요한데 뭐 이쪽에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사실은 그 간절곶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센터가 생겼지만 거기에 어떤 그 생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수영 교육 이런 걸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기후위기 대응으로 돌았지만 다른 쪽으로 한번 또 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수련원이나 이런 학생 교육원이 있지만 돈 주고 수련회를 가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뭐 경주나 양산 쪽에 버스 타고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울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야영 수영장이나 아니면 생존 수영장 같은 거 그런 거 좀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싶고요. 뭐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이성영 우리 의원님. 예. 이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 여기 행감 자료 20페이지 또 21페이지 이래 보시면은 21년도 설문조사 중에
교육청이 가장 잘한 교육 정책을 묻는 질문에 예. 그거 보면은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답한 사람이 20페이지에 보면은 18.2로 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은 또 같은 질문을 했는데 36.5%가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질문인데 21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 성행을 할 때고, 그죠? 예, 예. 22년도에는 거의 끝날 무렵이죠? 예, 예. 그죠? 그 똑같은 질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마지막 끝에 있는 모르겠다가 상당히 좀 그 21년도에는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재난지원금 첫 해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그 앞쪽에 그 재난지원금은 뭡니까? 뭘 돈으로 줬으면 이 뭐 어떤 거예요? 주로 이제 돈으로 이제 지급을 했고 얼마? 돈으로 일단 학생이 이른 날 10만 원 저희 학생에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학생에게 줬습니까? 예, 예. 학부모에게 줬습니까? 그리고 학교에도 이게 지급 학부모에게도 예, 그렇습니다. 주고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줬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전국 시도가 대체로 1인당 10만 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뭡니까? 교육청이 가장 잘한 교육 정책입니다. 그죠? 예, 예. 그죠? 이거는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교육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우리 전체를 망라를 했거든요. 7개 정도 했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이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예, 예. 그 자랑스럽다. 나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제까지 얼마나 하는 게 교육이 정책 중에서 잘한 정책이 없었으면은 돈을 줬는 정책이 1위로 압도적인 1위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항목 중에서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2번, 3번, 4번 얼마나 이게 하는 정책이 없었으면은 돈을 줬는 게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학부형에게 돈을 주고 학급에 돈을 나눠줬는 게 잘한 정책이다. 근데 내용을 이게 말이 됩니까? 내용을 보시면 지원급 등 교육복지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년 다 21년, 22년 여기 재난지원금만 물은 게 아니고요. 그거 보시면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교육복지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 시기적으로 모든 이게 뭐를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이 설문조사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항 자체를 우리 TF팀들 모집을 해서 문항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자료가 그러면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 부잣집이 자식 농사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대기 때문에 자식 농사를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이 시기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육청만 아니고 시도에서도 그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 많이 줬거든요. 이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래 할 수는 있는데 교육 정책 중에 가장 이거를 엮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때는 있었고 올해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문항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정책 이 조사하는 중에 이 설문 조항에 이걸 엮는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올해는 돈 줬는 거를 이거를 무슨 잘한 정책이라고 이래 이어가지고 합니까? 그게 포함됐지만 이제 교육 복지 정책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니 어느 시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거를 잘한. 그런데 그때는 또 많이 지급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니 많이 지급을 한 거는 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게 항목에 집어 이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저는. 아무튼
근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말 순수한 교육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원장님. 예. 그리고 유아진흥원장님. 네,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준비했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은 네. 또 172페이지 이래 보면은 이게 이제 23년부터는 네. 이 코로나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대응 일회가 진행되고 있고 네. 노래활동 꾸러미가 10배 선셋 가까이 네, 맞습니다. 확대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한 아이들 놀이활동 자료꾸러미를 한 7개 정도에서 가정에서 놀이를 하게 줬습니다. 근데 제가 와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자체가 3세에서 5세 유아들이 오기 때문에 코로나는 끝났지만 의원님 하루에 저희들이 유아교육진흥원들 한 200명 정도인데 결석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이들이 독감이라든가 다른 타 질병으로. 그래서 1년에 아이들이 진흥원을 한 번에서 2번밖에 못 오는데 그날 결석을 하면 유아들이 굉장히 그 현장에서는 슬퍼한다. 그런 얘기를 저희 들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해서 코로나만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진흥원을 1년에 한 번에 2번밖에 못 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진흥원의 여러 가지 놀이 교구라든가 그래도 원장님, 네,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네네. 이게 코로나19 대응의 문구를 네. 이게 사용을 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이 네. 아니면을 네. 명백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종료 네? 이유라고 적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네. 상황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그걸 인지 못하고 네. 이래 하고 이래 있는데 이게 22년도에 보면은 의상대여 한번 보시면은 네. 23년도하고 배로 늘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교구 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요거는 저희들이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19 개정 누리 과정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사 중심으로 하다가 20년 이후부터는 유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다가 23년 일검에서 완전히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현장에 안착이 되면서 아마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구들이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교구가 저희들이 한 5,000점 이상 정도 되는데 그동안엔 교사들이 대여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놀이교구를 많이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유아들에게 줘야 될 교구들이 현장에서 생각만큼 많이 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저희들이 한 4,400점 정도 현재는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현장에서 무제한으로 지금 유아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이걸 많이 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은 이게 이제 의상 대여나 교구 예. 대여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렇게 앞으로도 마찬가지.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데 나타나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지 않더라도 네. 집에서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고 네, 놀이를 기구를 배우고 또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프로그램을 네. 한 번 정도 기획하시는 것도 예. 괜찮겠다. 예,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172페이지 보면은 네. 원격 연수 적용, 예. 줌을 활용한 원격 연수 실시, 네. 또 우리 모두가 만드는 맞춤형 직무 연수, 네.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네. 근데 그 맨 밑에 보면은 네. 학부모 교육이 실시. 빠졌습니다. 네. 이 제일 중요한 이 학부모 연수는 왜 빠졌습니까? 이걸 왜 안 했습니까? 원격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려고 아마 21년도에 22년도를 계획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코로나 말씀하신 그게 다 종식이 되면서 학부모들이 학부모는 굉장히 좀 특별해서 원격 연수하기를 조금 꺼리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22년, 23년에는 집합 연수로 다 돌려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해서 다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집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원격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부모 네.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네. 직원들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만큼은 원격이든 또 집합이든 간에 네. 좀 더 원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저희들 놀이꾸러미 이번에 저희들 서울에서 그 11월 2일 날 전국 17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학부모 교육하고 이 꾸러미 체험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아이들 독감이라 해서 체험을 오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정에 살 놀이꾸러미를 배부하는 게 울산밖에 없어서 사실 교육부와 다른 17개 진흥원으로서 많은 칭찬을 들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뭐 잘하는 부분 또 잘하고 있는데 네. 이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적했던 부분들 네. 코로나19 대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문구도 좀 바꾸시고 네. 이제는 좀 더 활동적으로 이제까지 이래 좀 움츠려져 있었던 부분들을 네. 좀 더 바깥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예를 좀 들게요. 교육연수원장님,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12월 달쯤 되면 내년도 이제 예산안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갖고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본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추경에 감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페이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페이지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학습 연구연 특별 연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자율형 정책 연구형 1이 있고 또 정책 연구형 특별 연수 2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때 저희들 쪽에서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자율정책 쪽에 10명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특별연수 30명을 하기로 해서 40명을 그때 저희들 쪽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 연수형에 20명을 이제 그 의회하고 이렇게 의논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제일 처음 제일 처음은 30. 30이 뭐냐면 정책력 2다, 그죠? 네. 자율 정책은 10명이고, 네. 그 다음에 정책력 2는 30명 해가지고 40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4천을 갖고 왔거든요. 네.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인원이 2020년도 대비에 비해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학교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책형 2에 30명을 20명으로 감해라. 그래서 토탈 우리가 30명으로 그때 이야기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율형 정책에 지금 9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정책 연수형으로 10명 해가지고 19명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정책 연수형 쪽에 예. 그 저희들이 이제 30명을 하다가 의회하고 해서 20명을 하게 했죠. 했는데 그런데 또 왜 10명이냐 예, 이거지. 공모를 해보니 1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는 진짜 바쁘게 준비하면서 뭐 알려진 측면이 적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이게 처음 하는 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판단할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청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아까 사업 설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주요 업무 과정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아십시오. 네, 너무나 세밀하게 정확히 알고 예.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좀 추가를 하고 싶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세부 사업 명이 있지요. 그 다음에 예산, 현액, 집행액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 미집행 사유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요
예산 현액에 몇 회를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와 실적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좀 감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돈만 나열하지 마시고 요 먼저 학습 연구원제 특별 연수 그 내용이 뭔지를 숫자를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 이걸 해보니까 참 잘한 점이 뭐였다, 또 부족한 점이 뭐였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향후에 또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과학원장님, 과학관장님, 예, 지금 우리가 한 과학관이 지은 지가 한 13년 정도 넘었다 그죠? 네, 11년에 개강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많이 좀 꾸미려고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최근에 우리 롯데하고 진행 사항을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롯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공용 모자이크 부분을 좀 바꾸자라든가 또 다른 어떤 멀티미디어 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저희들이 롯데에 가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롯데 재단에서도 내려와서 현장 실사를 했는데 그 위에 진행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께 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학과장 조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산과학관이 개관을 2011년도에 해서 지금 13년 차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전시 체험물도 노후화되기 때문에 연차를 두어서 교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위원장님께서 롯데재단에 복지재단에 그 연결을 좀 해주셔서 이왕 롯데에서 과학관에 관심이 많았는데 조금 더 새롭게 노후화된 또는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사진에서 또 10여 분이 우리 과학관에 오셔가지고 전체 라운딩을 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 가셨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한테도 말한 적이 있고 저희도 한 3가지 정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들도 말씀하시기를 현관에 우리 울산과학관의 장소적인 상징물이 되는 공룡과학관 여기 공룡 전시 보셨지요? 그것이 왜 이렇게 색깔이 변했노? 그리고 좀 뭔가 박리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글우글하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렇다면 후원을 많이 잘해 주신다면은 이 공룡 요 상징물을 바꾸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주가 울산과학관이 특화되기 때문에 관련으로 체험장을 만들어도 좋겠고 또 야외 놀이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저희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답은 하지 않으시고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의논을 하셨다 하고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다 하면서 거기에 실사를 하는 업체를 또 한 군데를 보여가지고 우리 현황판 같은 것도 한번 보고 가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위원장님도 노력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롯데재단하고 좋은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룡이나 이런 것이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냥 교체할 수 없고 울산의 상징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울산의 상징이 무엇이 되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서 준비를 하지만 제일 관건은 어느 정도의 후원이 될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공룡에 대처할 만한 훌륭한 후원이 되도록 되면 저희도 좋고 한데 혹시나 또 적게 돼가시고 걱정인데 위원장님 많이 신경 쓰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롯데 재단에 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사항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내가 시간을 드렸는데 그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과학관장님께서 롯데 측에 자주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금액은 한 관심을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있는데 관심을 10억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소. 예. 관심을 가져 감사하고 그 예, 저희도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자, 다음 우리 이제 천미경 예, 아까 마저 하던 그 학생 교육은 말씀드릴게요. 그 150페이지 안전사고 부분, 이 부분이 23년도에 한 5건이 발생했네요. 네, 예, 교육 중에 발생한 것만 지금 나와 있다 말씀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응급치료 후에 병원이 입성했는데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네, 현재 학생들 이후에 학교에 저희가 전부 전화를 해서 간호사님이 향후 예우가 어떠니까지 다 점검하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제의 보상 부분도 마무리하셨고요. 네, 네,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교육원이 인원이 이만이 맞는데 이런 그 사고 부분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모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그 사고로 또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수업 중에 일어나는 그런 사고는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이 5건이 50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엄청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밀하게 좀 체크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인원이 지금 그 학생교육원이 파견교사 9명이나 됩니까? 초등 1명에 중등 8명이고 초등 1명은 내화수련원에 있습니다. 그 지금 총 한 41명이네요, 그죠? 네. 인원 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배정이 되는 거죠? 요 정원 현호는 정책관에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자 그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연구사가 1명 줄고요. 파견교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지도사 계속 위원님들이 그 제안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특히 강대길 의원님 많이 말씀해 주셔서 2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저희가 정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파견교사를 그 인원만큼 줄일 계획입니다. 그 전문 경력관 요게 지금 전문 강사인 거죠? 아니요, 전문 경력관 이분들은 일반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그 전문 강사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현원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 정원 2명에 전문 경력관은 현원도 2명 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정원과 현원이 조금 차이 나는 이유는 그 8구급을 저희가 좀 작게 받았고요. 6급을 1명을 더 받다 보니까 일반 계약직으로 2명을 더 지금 현재 6급은 더 받았네, 2명을. 예, 왜냐하면 6급이 7급이 와야 8구급이 와야 되는데 6급이 한 명.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고 네, 물론 네. 요 어떤 그 파견교사 분들하고 모두 자기 업무에 영역이 있어서 잘 하겠지만 뭐 요즘은 다 따블대고 중복되는 거는 다 통합하는 상황인데 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인원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파견교사 8분 그대로 다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두 분이 예. 네네네. 1년 하고 1년 더 연장하신 2분은 학교로 갑니다. 그럼 총 몇 명 되는 겁니까? 그러면 6명인데 그중에서 또 올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연장을 하지 않고 학교로 복귀 희망을 냈기 때문에 총 파견교사가 몇 명 됩니까? 그러면 8명에서 2명 내와 빠지면 어울림 출연장 빼고요. 예, 그러면 7명 됩니다. 7명입니까? 네네. 1명 줄었네요. 2명 줄죠. 폴리 8명이었잖아요. 파견. 그러니까 8명, 1명, 총 9명 중에서 네. 예, 이제 2명이 청소년 지도사로 바뀌면 나머지 이제 파견교사는 줄어드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파견교사가 꼭 와야 되나 그 부분 한 번 더 생각을 더 해보시고 전문 강사를 좀 많이 뽑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해 보시고요. 네. 제가 지금 1년째 내도록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 2분은 뭐 어떤 기간이 끝나서 움직이신 것 같은데 더 줄여야 됩니다. 파견교사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구사는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맡기고 나머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인원은 무조건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정인원 41명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교육은 지금 현재로 학생들 받는 거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인원이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 부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내년에 우리 또 예산도 많이 줄어드니까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원장님 생각을 해보시고 예, 예. 한번 저랑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 그 부분 저희도 약간 일부분 공감하는데 저희가 숙박이 있고 또 아이들 식사 부분이 있어서 교육 공무직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아 보이는데 어쨌건 1월 1일자로 연구사도 한 명 지금 저희가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안해서 정책관하고 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연구원에 지금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예, 어제 그 울산교육종단 연구 수행에 관해서 예, 그 보고가 들어왔던데 예,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로 예산을 6,400 정도 저희들이 받은 상태네요. 예, 예산이 예, 그 중에 한 2,200만 원 정도 서고 지금 이제 나머지는 12월에 집행하려고 하시네요. 예, 예. 지금 그 집행액이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종단 연구하고 뭐 동향 이런 분석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지금 종단 연구 분석 내용 많지 않고요. 앞으로 저 인쇄비랄지 또 이제 그 연구비 지급이 주로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 과제가 올해 한 12개쯤 되는데 이 연구비 지급이 마무리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12월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급할 것입니다. 지금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라고 하셨죠? 예, 예. 중학교 1학년 고1의 대상으로 해서 10년간 연구한다고 했는데 예. 이게 1년간 이제 한 3억 정도로 들어가고 예. 10년간 투입하면 한 30억 정도 투입이 되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그 타 시도에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맞습니다. 이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이 종단 연구 계획을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시도 벤치마킹도 여러 차례 하고 타시도 사료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시도는 마무리가 됐고 8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지금 그 종단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해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자료를 받아보면 이 종단 연구 이 빅데이터는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빅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연구 과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같은 경우도 일단 내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 이제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도 서울과하고 몇 개를 훑어봤는데 예, 예.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고 이 과연 10년 동안 한 학생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부분에 어떤 초중고 학생의 어떤 중학교 그 학생 예. 이탈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탈이 전학을 발생할 것인가. 간다든지 뭐 예, 예. 다른 쪽으로 진학을 해서 간다든지 이런 발생하는 데 대해서 연구 자료로 하다가 중단돼 버리는 이런 부분은 그 유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도가 약간 차별화를 뒀거든요. 타시도 같은 경우는 표집조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타시도를 가게 되면 굉장히 추적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률이 많았는데 우리 울산은 이번에 약간 좀 새로운 방법으로 그 학년도를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 내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다 이탈이 안 되고요. 타시도 전학생만 이탈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뭐 울산은 다 집계가 되겠지만 예. 타 지역으로 지금 전학이나 뭐 전학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0년 동안 한다고는 하지만 3, 4년 후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건 다 어떤 유실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타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표집조사다 보니까 이탈률이 한 50% 이상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수조사 하게 되면 약간 이탈률이 훨씬 더 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예. 자료 취합도 많이 어렵다고 예. 그 결과 보고에서 나왔고 예, 예, 예. 그다음 학생과 학부모 그 설문 그 동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다고 예, 나와 그런 있어요. 점이 저희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런 예. 부분에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예. 한 학생을 잡고 10년간 한다는 게 예. 어느 정도 그 몇 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 사례가 몇 군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들은 뭐 늦게 참여는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그 시행 중에 있는 그 타 시도 8개와 준비 중에 있는 5개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5개 외에 지역에 타 시도가 하지 않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수를 안 하거든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료 취합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료 취합 방법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들은 받을 거거든요. 타시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이 통계 처리가 상당히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을 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한 1년에 2시간 정도 투자해서 학급 단위로 이렇게 문항을 설문하도록 그렇게 위탁도 문제예요. 이 위탁도 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체가 아니면 문제가 돼서 다른 시도에도 지금 업체 위탁에 대해서 이 정보 유출이 발효되고 있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정부 그 업체가 그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데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 안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아마 그 위탁 업체에서 정보 유출한다는 얘기는 그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서버는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일단 최대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고심을 좀 하고 있고 또 더더욱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그거 최소화하도록 시행착오를 뚜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왔다 가고 나서 제가 어제 한 6시간 정도 자료를 다 찾아보고 움직였어요. 근데 이 종단 연구를 하는데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고 이번에 울산교육 그 정책연구소에서 설명회에 참가하는 인원도 보니까 전문직이 41명, 초등학교 교사와 관리자가 이제 83명인데 이 무조건 참가해라고 또 의무적으로 또 했나 보더라. 그죠? 참가자 무조건 의무적으로 유도해가지고 참여했는데 아주 저조하고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3명, 특수학교 1명, 학부모 1명 정도로 참여했는데 이 설명회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1차 설명회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이 정도만 보면 저희들이 너무 불안해요. 별로 된 게 없어요. 아까 제가 2천만 이거 어디 썼냐 하니까 인쇄 비용 등등등 그런 거는 당연히 있었지만 연구하는 부분이 어떤 기초 자료로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조금 연구가 좀 선행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도 저희들 이것 때문에 정말 좀 사실 내부적으로 걱정이 많고 타시도 사례도 보면 쉽지는 않고 고 노기 교육감님 시절에도 교육감님 설득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노 교육감님께서도 이걸 왜 하느냐 좀 더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이셨고 그런데 이게 그 교육과정이 지역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울산 아이들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지금 타시도 경남 같은 경우는 아이톡톡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 빅데이터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지금 이거 안 할래야 안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받아야 움직이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뭐 어떤 공룡지사 심의가 있어도 그냥 거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 어느 정도를 다 받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드리는 상황인데 이 좀 많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 강대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그 앞에 종단 연구에 대한 부분은 앞에 의원님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적고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그 업무보고의 16페이지에 보면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나와 있죠. 교육연구에. 있습니다. 그 자료 준 걸 바탕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교육연구회 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 그지요? 지금 좀 줄긴 줄었습니다. 한 200여 명 줄었습니다. 279명 줄었네요. 279명이 줄었는데 지정 과제를 없애고 특별 과제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22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책과제, 자율과제, 지정과제 세 영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과제하고 정책과제가 비슷해서
이걸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정책과제하고 자율과제 두 가지만 했거든요. 근데 특별과제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어떤 태블릿 PC를 지급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에듀테크 역량 강화랄지 뭐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연구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영역에 전학공을 모집한 이후에 추가로 2개는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영역이 세수로 됐습니다. 그래서 2개 팀에 예. 20명이 된 거예요? 예, 이것은 정책도 저희들이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필요하니까 만들겠죠. 그 예,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전문직 학습 공동체 관련해서 그 올해 예산이 예. 한 2억 6천 정도가 되죠. 예. 지금 정책 과제, 자율 과제, 특별 과제 해서 쭉 뽑아 보니까 지금 2억이 안 되거든요. 예. 그 나머지 뭐 한 6,300억 정도의 그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죠? 지난주까지 11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수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2022년도하고 2003년도에 이 지출된 내역을 보면은 예. 그 수업 나눔 콘서트 103회 예. 콘서트, 그 다음에 수업 공감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협의회가 약 100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 분야의 직무 연수라고 하는 거나 자료 발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예. 이미 콘서트나 워크숍이나 협의회에서 이걸 다 하고 있는데 또 세미나를 해서 이 돈이 6,300이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계획된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처음에 모집을 하면 설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나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예. 콘서트나 워크숍이나 예. 협의회나 아까 세미나죠. 예.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예. 그러면은 정책과제하고 자율과제, 그 다음에 뭐 올해 있는 특별과제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다 됐을 거잖아요. 예. 그 분야에 활동한 예. 분들에 대한 예. 부분을,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연구회별로 예산을 지급해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일부는 이제 연말에 이 총 정리해서 그 세미나 형태로 지금. 근데 제가 예산이 계획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계획이 되니까 수조, 계획 없는 돈을 어떻게 그 세금을 쓰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2년간의 교육 연구회죠, 그죠? 예. 이 활동을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가 예산 대비한 그런 어떤 울산 교육 발전에 크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지금 그 과제들이 지금 나오는 걸 내가 어제 저녁에 전부 다 훑어봤어요. 분야별로. 예. 다 우리 본청에서 다 하고 있고 어디 가나 전부 다 공통된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제 말 틀렸어요? 그래서 위원님 아니 그 자료가 예. 굳이 예산을 들지 않더라도 예. 그런 자료는 지금 우리 교육연구회에서 예. 이렇게 정책 뭐 자율 뭐 특별해서 나름대로 결과물을 내놓은 걸 보니까 굳이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공모를 하는 거죠. 예, 공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이죠, 보통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와서 이제 학교 수업 외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 분야에 맞게끔 과제에 맞게끔 또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정책 과제는 수업 관련이고요. 그러니까요. 자율 과제는 이제 그 교과 연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뭐 하여튼 그 이제 수업 내용에 관련한 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은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정책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줘서 우리 교원들이 공모를 해서 이런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 뭐 교육 발전에 획기적이고 뭐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게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뭐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제 연구를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 저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울산 관내 학교에 있고 지원청, 연수원, 우리 연구정보원에 보면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아직 보고는 못 했는데 아니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울산 교육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방향을 정립하고 그 제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나온 자료가 진짜 미흡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울산 발전 교육을 위해서 이런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린 말씀이 의원님도 항상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어떤 연구정보원의 어떤 정체성 또 연구중심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 끝에 이 업무를 내년에 일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을 하고 이게 이제 유사한 업무가 지원청이나 연수원, 본청에 유사한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보려고. 그럼 이거 이제 업무 일몰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맞아요. 이걸 갖다가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예 뭐 기간별로 해서 그게 특색에 맞게끔 약간 이 예산을 분배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아니 이 내용이 각 그 기간 학교 뭐 과마다 나오는 내용하고 좀 특별하게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자료가 중요하구나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본청하고 옆에서 원장님하고 논의했습니다. 일단 일몰 한다는 말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 다른 의원들 지의사항이 없습니까? 예,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기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감 기간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